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네. 좀 이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인제 다양한 경로로 네 입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랑 기본 핵심반부터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좀 섞여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보의 차가 쪼금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예. 예컨대 뭐 기존에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노션이나 이런 거는 뭐 접속하는 거 크게 문제 없으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중복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요 기숙사.kr이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자료가 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여기저기서 다 보고 뭐 찾고 요런 수고를 쪼끔 덜려고 이쪽에 일부러 통합을 시킨 거고요. 네. 여기 있는 링크들 한번 들어가 계시는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링크들 제대로 들어가시는지만 보시고 네 나머지는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시기보다는 나중에 제가 여기는 요런 자료 있으니까 보세요."라고 하실 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료들 네 고 부분만 체크를 좀 해 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쉬는 시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개별로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안에 인제 자료들이 좀 다 있고요. 기본적인 뭐 내용이나 공지사항, 학습 공지 이런 것도 뭐 주요 일정이나 요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지만 저희 대부분의 네 우리 반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기본 핵심반 밑에 심화반이라고 있어요. 네. 이 심화반 보면 중급 저희는 3 기거든요. 요 안에 들어가면 웬만한 건 필요한 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셔 가지고 뭐 한 장 정리라든지 수험서 네 이거는 기본 핵심반 때 이제 교재로 제가 했었던 그 교재가 여기 좀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하면 태블릿은 네 열릴 거고요. 이렇게 태블릿에서 인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열릴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요런 형태로 브라우저에서 바로 그냥 열릴 거예요. 네 PC에서 보시는 분들은. 네 한장 도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열리게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일단 자료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이 한장 도메인은 사실은 제가 마인드맵 가지고 강의를 먼저 좀 했었는데 그게 마인드맵을 하다 보니까 인제 한눈에 좀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열면서 또 계속 봐야 되고 뭐 하이라키가 이렇게 보이는 건 되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약간 스토리텔링이 좀 되면서 네 그룹핑을 쪼금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게 됐고 요렇게 각 도메인들별로 필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픽들 네 토픽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나열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 정도는 사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중급이지만 기본반부터 시작해서 중급 그리고 심화반 분들까지 고급반 분들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료는 90% 정도 되는 커버리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 모의고사, 네, 거기에 플러스 제가 가이드나 이런 데서 조사한 내용들, 뭐 가트너도 있지만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공부하실 일은 좀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럴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 수준에 따라서 조금 제가 구분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 이 노란색은 정말 기본 토픽들이에요. 네 그래서 노란색 요 음영을 쭉 보고 '아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빨간 거 괜히 누르지 마시고 네 여기서부터 일단 노란 거부터. 네 노란 게 어떤 의미냐면 가장 기본 토픽입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빈출돼서 계속 나오면서 저걸 이해해야지만 파란색으로 네 확장할 수 있는 토픽이기 때문에 순서상 보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궁금해 가지고 눌러 보시는 거는 뭐 말릴 수는 제가 없죠. 네. 눌러 보는 것까지 제가 감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일단은 수준에 맞춰서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다. 노란색이 제대로 돼야 그걸 소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괜히 눈만 현란해져요, 계속 눌러 보시다 보면. 그래서 노란색은 기본반, 그리고 파란색은 중급 레벨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심화 레벨, 고급 레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고급 레벨까지는 여기서는 프로그램상 여기까지는 고급 레벨은 지금 프로그램상 안 들어가 있긴 하고 저희의 목표는 저 노란 거와 파란색 한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 핵심반 뭐 그게 타사든 아니면 라이지움에서 기본 핵심반을 하셨던 아마도 기본 토픽들을 제대로 다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거를 한 번 더 다져가면서 내 거화 시켜가면서 답안지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하는 게 이 중급반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5 월에 있고 8 월에 시험이 있는데 이제 가장 가까운 건 5월 16일 날 시험이 있죠.
그때 되면 제가 총정리를 한번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될 만한 애들을 따로 정리해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합니다. 고런 것들은 대부분 여기 불꽃 마크로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예. 얘가 실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애들을 또 지정을 해 드리니까 고건 그때 보시면 되고, 일단 매주 나오는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 토픽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룹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기업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경영 전략이라는 걸 세우게 되고, IT 전략이라는 게 이 경영 전략과 따로 놀 수가 없으니까 IT 거버넌스를 통해서 연계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ISP, ISMP를 통해서 이제 그 정보 시스템 계획을 세우게 되고, ITSM을 통해서 실행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이게. 네, 요게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를 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보고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목도 네,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공학, 서비스, 네,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CAOS, 통계까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은 게, 큰 그림을 보고 있다가 내가 데이터 경제가 궁금하면 클릭하면 데이터 경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내가 그 전체적으로 큰 그림 보고 또 세부적인 거 보고 이렇게 좀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고렇게 참고하셔서 학습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의 목표는 저 노란색이다라는 걸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마 여기 옆에 이 메뉴를 조금 열어 보시면 여기 인제 기술사 학습 자료랑 심화 학습 자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기술사 학습 자료 여기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강의가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제가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웬만한 정보들이 다 있어요. 뭐 저희 오늘 이제 시험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성적 집계가 올라갈 겁니다. 그 성적표. 강의 진행은 일단 이 중급반의 목표는 지식보다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네. 제가 강의를 멘토링을 해 보니까 기술사 포기하는 건 어디서 포기를 하냐면 시간 내에 다 못 써서 포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써든지 18주가 지나고 나면 그게 소설이든 뭐든 무조건 다 쓰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조금 부족했다고 하시더라도 오후에 이제 하실 그 프로그램을 좀 이제 따라오시면 이제 다 쓰실 수 있으시니까, 지식을 뭔가 올리는 거 중요하죠. 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쓰는 거다, 시간 내에. 그래서 오늘 못 쓰셨던 분들 성숙도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1 조는 성숙도가 제일 높은 거, 2 조, 3조 이렇게 나눠 놓은 거니까 네, 그분들끼리 이렇게 솔루션을 다르게 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편성은 1 조는 그래도 시간 내에 10 문제, 4 문제 쓰는 거에 어느 정도 근접해 계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빨리 고급반으로 넘겨 드리는 게 저희 목표고요, 요분들은. 그리고 요 중간에 계신 2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는 것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건드리는 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 네. 그리고 잘 쓴 것 같지만 실제는 15 점이나 네 6 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 네, 요런 분들로 이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목표는 시간 내에 쓰는 걸 인제 목표로 하고 있고, 저기 마지막에 3 조분들이 쪼금 많잖아요.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템플릿이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순서상으로 보면 쓰는 건 일단 기본적인 형식을 맞춰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지금 안 맞춰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답안지에 템플릿 이렇게 써 주신 분들이 있어요. 써 드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다른 거보다 공부보다 템플릿 연습부터 일단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템플릿 연습을 하시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 위에 보면 수강생 전용 자료에 답안 작성 가이드라고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1 교시형, 2 교시형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강의로 다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1 차별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건데, 뭐 급하시면 여기 있는 걸 쓰시고, 아니면은 내가 차근차근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준비는 뭘 해야 되고 환경은 뭘 세팅하고 준비는 어떻게 해서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있으니까 이거부터 잡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넣어도 이게 안 돼 있으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으면 당연히 시간 내에 쓸 수가 없겠죠. 공부를 하셔도 다 흘러나가요. 어차피 표현하지 못한 지식인데. 그래서 요 템플릿을 네, 일단은 내재화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 조분들. 네. 그래서 졸업하면 졸업하시는 대로 2 조로 넘기고 1 조로 넘어가고 약간 이런 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일단 아까 고 기준에 맞추신 분들은 언제든지 조를 이렇게 승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걸로 인제 넘어왔죠. 저희는 요 강의실을 씁니다. 그래서 18주 동안 요 강의실에서 지금 진행할 거기 때문에 강의실은 항상 요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편성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수업 진행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1 주차, 2 주차 이런 이력들이 이쪽에 인제 쭉 쌓이게 되고요, 요 왼쪽에. 그래서 오늘 일정은 어쨌든 여기에 보실 수 있게 공지를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그리고 오전에 하셨던 거 그리고 강의하는 내용들도 촬영을 해서 다 올려 놓습니다, 여기다. 그러면 내가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지금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합격 전략 관련된 거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드리고 오후부터 바로 그다음 시간부터 최재원 멘토님이 네 쓰는 거 핵심 강의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강의는 따로 안내를 좀 주시긴 하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공부한 지식을 그날 당일날 바로 다 써 보고 가실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설명만 듣고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몸에 각인을 시키고 네 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고 네 집에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장 도메인으로 설명해 주시고 큰 그림을 두 번째는 각각의 도메인들 중에서 중요한 애들 제가 여기 중요한 애들 쭉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 하는 애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엔 이렇게 공부한 걸 써볼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냥 머릿속으로 가는 지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써 보고 집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 예정이고요. 원래 이 시간은 제가 첫날이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반 멘토링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시험 보고 오시면 오늘 그 그룹별로 모여 드렸잖아요. 그 그룹별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현안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현안에 맞는 네 멘토링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요. 네. 제가 합격 전략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어쨌든 저희는 기숙사 합격을 목표로 해야 돼요, 무조건. 네. '아 저는 2027 년도에 할 건데요.' 그럼 2028 년도에도 합격 못 해요. 어쨌든 그 당해 딱 있는 걸 가지고 목표로 하셔야 네 내년에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26년 합격을 네 목표로 해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오늘부터 지금 5월 16일 69일 남았는데 네, 기본 토픽부터 가이드 드린 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해설집이거든요. 저희가 시험 보고 오면 당일날 그 해설을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멘토님들이랑 같이 이 문제가 뭐였고 그리고 제가 총평을 간단하게 찍어 가지고 올려 드리는데 아마 사전에 보실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부분은 요번 138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 토픽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네. 그리고 AI와 보안 관련된 토픽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할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 토픽이 중심이 되고 그 위에 인제 '아 요거 나올 것 같으니까 준비해 가세요.'라는 토픽들이 그냥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 토픽을 잘 준비하시면 되고 결국에 그거를 그 현장에 가서 쓰려면 그걸 표현하는 능력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안 작성하는 능력들 위주로 키우는 연습들을 좀 하게 될 거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 관리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죠? 42001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문제고 페이지 정리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 보면 옆에 주모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주간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었던 문제들입니다. 네. 저희가 얼추 지금 한 해 이렇게 좀 세 보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한 70% 80%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주모에서. 네. 그래서 주간 모의고사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오늘 시험 보셨던 그 문제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 토픽, 기본 토픽이라고 하는 그 노란색 토픽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준비하는 부분들을 네, 하나씩 가이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는 이제 한 장 도메인 기준으로 제가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 조금 보는 부분이고요. 경영은 그야말로 이런 뭐 BCP, 네, ITSM, SLA 저거는 뭐 사실은 네,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뻔한 게 나온다는 거죠. DRS 이런 애들. 하지만 똑같이 나온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주어 주고 문제를 물어보니 이제 손을 못 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쓰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SCM 뭐 이런 애들. AX나 뭐 디지털 교과서 이런 애들은 그 실제 흐름에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나올 만한 애들. 예 요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프로젝트 관리는 그야말로 안 나온 데서 지금 출제를 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출제가 안 됐던 데에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이 작년에 출제됐던 터크만과 갈등 관리도 그랬고, 네, 요번에 뭐 리스크 관리 한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출제를 한 거고요. 네, 고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해관계자 이렇게 빈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은. 소프트웨어 공학은 딱 보더라도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통 나올 만한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법제도 가이드는 그 시점에 강조가 될 만한 가이드들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대가산정 가이드가 새로 나왔어. 네, 이러면 거기서 출제가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한번 이제 중요한 토픽들 위주로 좀 정리를 좀 드릴 거고요. 디지털 서비스는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보시면 아시겠 클라우드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은 뭔가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엔 거버넌스, 보안 이런 쪽이랑 연결돼서 출제가 많이 되고요. 인공지능 정말 그 코어가 되는 기술 토픽들, 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예컨대 뭐 저기 MOE나 COT 이런 애들, 네, 트랜스포머 이런 애들. 보안이 최근에 사고가 많아서 이쪽이 조금, 네, 주의 깊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명확하게 전통 토픽과 그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네, 요렇게 좀 나뉘게 되고요. 50, 50 정도로 나온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네트워크는 그야말로 OSI 7 레이어 플러스 6G, 네,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CAOS, 네, 전통 토픽 영역이거든요, 이쪽도. 네, 전통 토픽이랑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슈들 정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네, 통계도 정말 이것도 안 나온 데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시계열 분석 이거 나올 것 같다. 연관 분석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것들 다 이제 출제가 안 나온 데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점에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나올 만한 것들을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도메인이고요. 지금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에서 90% 가까이가 나와요. 그러면 다른 쪽은 그냥 얇게 나올 만한 것들 공부하고, 네, 경영 소프트웨어, 공학, 서비스, 보안 DB 이쪽에 집중해서 시간 투여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여기서도 확률상 높은 애들을 이 중급반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런 문제들을 출제할 예정이니까 고거 위주로, 네, 반드시 그 주에 그 토픽 소화하고 다음 주에 또 나오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대응해 보고 또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쭉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써야 한다, 시간 내에. 입니다. 컴시움도 마찬가지예요. 90% 이상이 노란 거에서 나와요. 네. 뭐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정보 관리에서 많이 나오는 데이터베이스가 적게 나오고 CA랑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혹시나 컴시움 보실 분들은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더, 네,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네트워크랑 CAOS에 집중하셔 가지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본 토픽 강조를 너무 하고 싶어요. 네. 프로젝트 위험 관리, 네, 기본 핵심만 때 보는 거예요. 네. 위험 관리, 계획 수립, 위험 식별, 정성적 위험 분석, 네, 요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각각의 기법들, 요런 문제들. 프로젝트 그 개발 방법론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테일러링. 네, 요것도 제가 셀트에 내는 문제거든요. 기본 핵심반 때. 기본 토픽. 정보 모델링의 참조 무결성. 네. 무결성 제약 조건 5가지 개참속 쌓기. 네, 그중에 참조 무결성. 그리고 OS에서 나올 만한 거 은행가 알고리즘. 네. 그리고 모델 전도 공격이 AI에서의 보안에 적대적 공격 그중에 하나이거든요, 쟤도. 쟤도 기본 토픽. 138회 ISP, ISMP 비교 이거 나왔었는데 요것도 정말 기본 핵심만 때 하시는 거잖아요. 요거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했었던 토픽이기도 하고, 제공학, 역공학 마찬가지죠, 이것도. 네.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엔지니어링, 로우 코드, 노 코드, 분산 데이터베이스, FTS, HA 이것도 CA의 기본 토픽이거든요. ISMSP 이것도 기본 토픽 보안에. 자, 네트워크에, 네, 저 정지대기 제가 스고세 이러면서 스탑 앤 웨이트, 고백 앤 셀렉티브 리피트 이렇게 설명하면서, 네, 셀테에도 내는 문제이거든요. 네, 요거 그대로 나왔고, 랜섬웨어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들 라스랑, 네. PT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138회 2월에 나왔던 시험인데 몇 문제가 나왔는지 기본 핵심반 토픽에서. 네. 이 기본 토픽이, 네, 기본이 되는 게 정말 맞을 거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내가 그럼에도 잘 못 썼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한 가지예요. "많이 안 써 봤다." 네 기본 토픽을. 고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급반은 쓰는 것들을 굉장히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커리큘럼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복귀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복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따로 피드백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 투 더 베이직이라고 기본 토픽부터 시작한다. 네. 그런데 인제 나올 만한 것들은 네 융합 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추천을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출제 경향이고요. 자 답안 작성 연습. 네. 항상 좀 딜레마예요. 제가 찍어 드리는 문제 70%가 나오는데 왜 이 '합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결국에 쓰는 문제예요, 쓰는 문제. 네. 그래서 기술사는 사지선다형 문제랑 다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이거 그냥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찍는 시험이랑 완전 달라요. 그 백지에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순서가 있어요. 일단은 템플릿부터 돼야 돼요, 템플릿부터. 이 템플릿이 안 나오면 아무리 그다음 단계를 하더라도 이 탑이 쌓아지지가 않고요. 네 요거. 템플릿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요게 됐다. 동그라미다. 그러면 개념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도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일단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아는데 네 쓰려고만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펜이 안 나가고 네 이런 분들. 네. 요런 분들 전형적인 저 부분이고요. 개념 가지고 작성하는 거 요거. 그분들은 무조건 그냥 뭐라도 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 마구 쓰기 연습이라고 제가 좀 적어 놓기는 했는데 저 뭐라도 쓰는 연습들을 네 쪼끔 키워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학습이 받침이 되는 네. 학습이 뒷받침이 되는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 조분들이 약간 저기 학습 키워드 확대 저 부분인 것 같아요. 학습이 부족해 가지고 다 못 쓰거나 아니면 써도 뭐 5.3 점, 4.7점 이렇게 나오는 건 저 마지막에 저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1 조분들은 저 템플릿, 네. 2 조분들 개념 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작성하는 거에 경기가 나시는 분들, 학습해 가지고 키워드 확대해야 되는 거 1 조분들. 네. 그래서 합격으로 빨리 인제 끌어올려야 되는 분들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 이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요 단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시작은 템플릿이다. 네. 자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 제가 해 봐도 그렇고 항상 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해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계속 적어 보는 연습들 먼저 하시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암기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컨대 오늘 뭐 BSC 있으면 재고 내역은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BSC에 대한 개념은 내가 읽어 보고 정리해 보고 그다음에 써 보는 거죠. 네. 거기에 있는 키워드 재고 내역은 어딘가 이런 노트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빠르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해 놔야 된다. 네. 일단 시작은 이해다, 이해. 네. 재고 내역을 백날 외운들 그 문제만 틀어져서 나오면 재고 내역이 이게 이건지 사실 모르는 그 지식이 네 지식일까요 과연? 두 번째, 답안지를 통째로 외운다. 네. 모음 답안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제가 준비해 놓는 건 좋지 않을까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괜찮긴 한데. 기본 핵심반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게 되죠. 근데 기술사는 막 응용해서 나오는데 똑같이 안 나오는데 똑같이 안 나오면 당황해요. 당황해서 쓸 수가 없어. 그럼 내가 공부했던 그 정리해 놓은 패턴이랑 다르거든 문제가. 그럼 또 멈춤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렇게 뭔가 내가 정리된 거를 막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방법도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까 눈으로만 하는 공부 네 기술사는 사실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써 보고 말로 뱉어 보고 이렇게 하셔야 그게 암기가 되는 거고 그게 표현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암기가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암기하는 그 문장을 텍스트로 인지하고 그걸 그대로 외우려고 해요. 예컨대 정의를 다 외우려고 하는 거죠 그냥. 네.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다르게 그 문장 자체가 내가 외운 문장 자체로 생각이 안 나면 적을 수가 없어요. 네. 수험서나 아니면 뭐 어디 뭐 해설지 같은데 IT 거버넌스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정의가 있겠죠. 그걸 통째로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이해한 대로 쓰는 답안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네. 그냥 내가 이해하셔 가지고 뱉어 보고 그걸 적는 게 좋다. 자꾸 거기 있는 걸 통째로 텍스트로 인지해서 외우는 방식은 오히려 빠른 포기를 부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네 조금 더 드리고 싶고요. 네 요거는 제가 겪어 보기도 했지만 그 다 적지 못하는 분들의 그 사례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에 100만 이상 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암기법 나온 영상이 있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돼 가지고 그걸 좀 정리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글자만 달달 읊는 거 요거. 네. 이 사실 기술사에서 통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래서 수험서를 보고 내가 그 주에 '아 요거 나올 것 같아.' 글자를 달달달달달달 외워 가지고 특징, 구성 요소, 그림까지 다 외워 갖고 와 가지고 쓰는 거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토픽 새로운 거 나오면 그걸 또 외우실 거야. 2,000개 되는 걸.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 기술사 시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가 수험 과정에서의 저 텍스트를 기계처럼 이렇게 외우는 거는 사실 좋지가 않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얘가 어디 안에 들어가는지 큰 뼈대의 그림을 보고 우리 한장 도메인처럼 이렇게 좀 본 다음에 이렇게 막 뒤섞여 있잖아요, 지식이. 지금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조금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쵸? 꺼내 쓰려고 하면 꺼내 쓸 수가 없어, 이거를. 어디서 여기서 막 이렇게 뒤져 가지고 꺼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게 더 먼저다. 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장 도메인을 붙여 놓고 어딘가에 계속 보시라는 거죠. 네. 고거 말씀 좀 짚고 이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키워드만 남겨서 외우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항상 거버넌스 하면은 거버넌스는 3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 조직, 프로세스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3 개만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서 그냥 쓰는 게 더 중요하지 그 토씨 하나 틀리고 기업의 무슨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뭐 원칙, 조직 이런 식으로 가는 순간 포기의 길로 가고 있는 키워드 몇 개만 가지고 얘가 전반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건 뭔가 만들어내는 체계니까 이 키워드 3개 가지고 이거를 글을 작성하는 연습들을 지금부터 인제 연습을 하신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자 고 부분이고요. 네. 뭐 머릿속에 뭐 상상해 가면서 하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쪽은. 그런데 뭐 어쨌든 제가 핵심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절대로 텍스트 위주로 외우지 말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보고 의미를 찾고 그런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정의를 볼 때 정의는 결국엔 3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적는 일단락에 적는 정의 있잖아요. 3 가지 요소예요. 목적 그리고 키워드, 종결어. 그중에 종결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의 정체성이 거기 드러나거든요. 네. IT 거버넌스 체계예요.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막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얘 정체성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BSC 방법론 이런 식으로. 매니지먼트 관리 활동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얘의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알죠. 네. 아까 그 의미 기반적으로 자꾸 지식을 보시라 암기하지 말고 의미 기반적으로 보시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ITSM이라는 건 양질의 IT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대부분 위하여로 끝나는 게 그 목적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걔만 거기에만 쓰이는 키워드 3개 정도를 도출하면 이제 못 쓸 게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항상 정의는 항상 공부하고 나시면 목적, 키워드, 동결어 이 3 가지를 정리하셔 가지고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쪼끔 하시면 아마도 쓰는데 쪼끔 어려움이 좀 덜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일단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는 그다음입니다. 그다음.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총 18주 일정으로 좀 되어 있고요. 네. 1 주부터 6 주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7, 8, 9 해서 이제 5월 16일 날 시험 보러 가는 일정이고 여기가 이제 시즌 1이 끝나요. 네. 그리고 요 뒤에부터 한 주 정도 쉬었다가 10 주부터 또 시작해서 18 주까지 끝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휴식 타임도 좀 들어가 있고 하니까 요 일정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의고사 전까지는 내가 도출된 단점을 최대한 많이 쪼금 해결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인제 지적을 받거나 내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 모의고사 전까지 최대한 수정을 해 보고 모의고사의 최종 테스트 한 다음에 인제 300 분, 300분 하기 전에 제가 총정리를 한번 하거든요. 여기 이 토픽 많이 보고 여기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건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 다음에 최종 점검하고 시험 보러 가는 고 일정으로 밑에도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에도. 쭉 전체 도메인을 돌리고 중간에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확인하고 마지막에 총정리하고 300분 2번 보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계속 튜닝을 해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석을 좀 잘하셔 가지고 네,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매주 주간 모의고사 보는 거, 그리고 목차 쓸 때도 내가 쓰는 거 안 되시는 분들 그냥 뭐죠? 아까 특히나 템플릿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템플릿만 올려주세요. 템플릿만. 네, 안에 내용 욕심내 가지고 내용까지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템플릿만 그려서 그냥 올려주세요. 네, 그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네, 말씀드렸고 아까. 자, 면학 분위기 조성 방안. 네. 일단은 조별 토토하는 거는 저희가 상황을 보고 할 거고요. 네, 오늘 그 조를 저기 만들어 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가장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모아 놨어요.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은 그 방법을 빨리 찾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나도 빨리 그걸 적용해 보고 이러시라고 일부러 비슷한 수준끼리 묶은 거니까 그 조별로 교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열품타라고 앱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공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열품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할 때 쳐서 시간을 이제 재는 거예요. 내 공부 시간이 몇 시간 됐나. 근데 이거를 저희 내부에 계신 분들이랑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소연님이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 멘토들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는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자료 많은데 결국에 보셔야 될 거는 아까 보셨던 네, 중급 3기 그거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보셔야 되는 자료가 많지만 그 시점에 봐야 되는 자료가 있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1 단계 지금 분량이 일단 시간 내에 못 쓰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템플릿 안 되고 내가 아는 문제만 외워서 온 문제만 쓰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2 조랑 3조 분들이죠. 네, 3조 분들은 1 단계. 2 단계는 어느 정도 내재화도 돼 있고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작성도 되시는 분들. 하지만 키워드가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못 쓰고 있는 사람들. 네. 이분들이 이제 2 단계 정도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숙사 멘토링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합격하는 사람도 이 단계를 다 거쳐서 가지 여기서 일로 바로 뛰어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얼마나 그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갈 건지를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어차피 멘토님들이 얘기를 해줄 거니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다 보면 뭐 여기 인제 공부하는 기간들이 좀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기숙사 공부는 뭐 3 개월 뭐 2 개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이 끝이 어디인가? 나는 과연 나아지고 있는가?' 네, 이러면서 인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들이 옆에서 보면 네, 이렇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멘토가 옆에서 얘기를 해 줘요. "이거 고쳐서 오셔야 된다. 이거 안 고치면 그다음으로 못 나간다." 그 부분들을 적시에 수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 힘든 자격증을 힘들잖아요. 그냥 한번 알아보러 오신 분은 중급반까지 오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합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는 본인만의 어떤 의지도 있으시지만 가족이나 그 외의 사람들의 그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소중함을 쪼끔 느끼시고 빠르게 개선하셔 가지고 네,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멘토들도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나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고 "난 천천히 다뤄줘."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네. 그럼 천천히 다뤄 드릴게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없으십니다. 집안에 인제 뭐 사정들도 있으실 거고 회사가 바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상황이 되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꼭 기술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프로그램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뭔가 의견이 있으시거나 뭔가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주십시오. 네. 저희가 항상 한 분 한 분 다 물론 이제 다 여쭤볼 테지만 네. 그걸 다 제가 표정만 보고 그 의도를 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주시면 최대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